반갑습니다. SBT에서 KBNH, SBT에서 큰 강당을 지으셔가지고 이제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강당이니까 더 이상 이제 키우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 큰 건물을 지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게 넘쳐가지고 이 공단 내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를 제한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이 2,500분인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각 센터에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계하고 있는 센터가 오늘은 49개 센터에 중계를 하는데 금방 참석자를 확인해 보니까 3,100명이 듣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망을 누가 만들었나요? 애터미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오시다가 고속도로 타고 오셨는데 고속도로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안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잘나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군가가 사회 시스템이 나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아주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요.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의 젊은 경제학자가 쓴 책입니다. 무려 7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경제학 서적인데 이게 어떻게 미국의 대중들이 그렇게 많이 사보고 무려 한 달 동안에 25만 부가 팔린 경제학 서적입니다. 경제학 전문 서적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몇백만 권이 팔릴지가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 출판사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좀 번역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워낙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글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는 영어판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이 저 영어판을 보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문 경제학 서적인데 어떻게 미국 대중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볼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더욱 가난해질 것이라는 결론이에요. 어째 좀 가슴이 철렁하시죠? 쉽게 말하면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가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21세기에도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 결론이에요. 근데 그냥 탁상에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책이 안 팔리죠. 세계 주요 20개국의 지난 200년 그리고 300년간의 사람들의 재산과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봤더니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가난해졌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에요. 정책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세계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려서 지금 디베이트가 논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 능력이 있는 자가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벗어나고 중산층으로 그리고 부유층으로 올라간다 하는 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학 이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제가 쿠즈네츠 커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쿠즈네츠 커브. 이렇게 여기에 국민소득이고 이쪽에 불평등도를 여기다가 측정을 하면은 경제 개발을 해서 경제가 소득이 증가하면 불평등이 가속되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평등사회로 간다는 게 지금까지 자본주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것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평등도가 점점 심해진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재벌의 아들이 능력이 10이고 가난뱅이 아들이 능력이 20이라도 많은 재산, 많은 자본을 물려받은 재벌의 아들이 더 많은 돈을 번다. 능력에 따라 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가 붕괴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현재 이 상태로 가다가는 참을 수 없는 불평등으로 해서 붕괴될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층 이동의 확률이 30%밖에 안 돼요. 무척 어려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난뱅이 10명 중에 3명만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7명은 평생 가난뱅이로 산다. 그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통계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나는 우리 가정을 가난뱅이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나는 우리 자손에게 가난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맞잖아요.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그러면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피탈. 요걸 갖지 않으면요.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자본을 갖지 않으면 이 캐피탈을 갖지 않으면요.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없고 로열티도 없고 지적재산권도 없고 강남에 아파트도 없고 상가도 없는데 내가 가질 자본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겁니다. 의심하면 의심한 것밖에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정중 회장님은 진짜 독립운동 하듯이 현대라는 대그룹을 일구신 분입니다. 미켈란젤로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조각가죠.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정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고 그것을 달성한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놓으면 이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달성해놓고 다 달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능력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의식한 것은 10%밖에 안 되고 잠재의식이 90%이기 때문에 90%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돈을 버는가? 이걸 피케티 패닉, 이 책을 쓴 사람이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인데 전 세계적으로 피케티 신드롬, 피케티 현상 또는 피케티 패닉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완전히 전 세계인들이 지금 이 책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야 된다는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요 사람이 젊은 피케티예요. 이 책이거든요. 이거 파리 경제대학이고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죠. 쿠지네츠라고 하는 아주 대경제학자입니다. 이걸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소득이 낮을 때는 다 비슷하게 살아. 왜? 다 거지니까. 거지 깡통에 페인트 칠한 것하고 칠하지 않은 것하고 차이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경제개발도상국들이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요 불평등이 심화돼요. 그러다가 어떤 일정 시점을 넘으면은 다시 평등한 사회로 간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자본주의 소득분배 이론의 정통 이론으로 알려왔는데 이 피케티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바로 저 쿠지네츠가 분석한 게 어느 때냐면 이때예요. 이때가 세계 1차,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던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자본 파괴가 일어났고 전후 복구를 위해서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마치 평등한 것처럼 통계 자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60년대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불평등도가 점점 심화되고
21세기에도 그럴 거라는 아주 절망적인 데이터가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제 찬반 양론. 그런데 많은 지금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신문에서도 피케티의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 자본을 갖지 못한 자는 영원히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 하는 그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 책이 저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2008년에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미국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센터죠. 거기 월스트리트에 월가 점령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요거 폭동이 이렇게 일어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뱅이 99%, 부자 1%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미국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 최선진국인 미국이에요. 그런데 피케티가 분석한 것도 그거예요. 부자 1%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 점점 불어나고 있다. 가난뱅이 99%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지금 세계 투명성 기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TI라고 하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 거기서 세계 부패 지수, 어떤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지금 측정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GDP가 세계 12등인데 부패는 46등이에요. 요 젊은 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습 자본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라는 이유로 대대손손 부자가 된다. 이 세습 자본주의가 돼버려. 이게 19세기 영국이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신혼 부부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가방 하나 들고 단간 세방에서 시작을 해. 그러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3평 주공 아파트를 사. 그렇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20평짜리 민간 아파트를 하나 사. 이렇게 해서 중산층으로 올라갔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개천의 용이 다 죽었대. 어떤 사람들은 개천이 오염돼가지고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일종의 자조의 소리입니다.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들어요. 지금 고시 패스를 해도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버넌스는 그 공공경영, 국가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 국가가 지금 또는 그 사회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세계은행이라든가 IMF 그리고 독일의 이 연구기관에서 베르텔스만 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느냐 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OECD 평균에서 훨씬 떨어져요. 늙은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노년 빈곤층이 45%입니다. 65세 이상 노년 중에 45%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그러면 자본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본을 갖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산성이라는 것은 자본의 함수입니다. 생산성은 자본의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산성이 결정이 돼요. 그 생산성은 곧 소득이라는 겁니다. 이 아주머니는 요 낫이라는 자본을 노동과 결합해서 풀을 베어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이니까 이 낫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본. 저런 게 있으면 생산이 돼요. 그런데 낫이라는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을 했고 예촉이라는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했으면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자본 집약도가 높은 자본과 결합한 노동력이 생산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도 한 사람이고 여기도 한 사람인데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냐. 트랙타라는 자본과 결합하면 생산성이 훨씬 올라간다. 트랙타가 하는 일이 농부 몇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200명 이상이에요. 200명 이상이 트랙터 한 대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부는 이 사람보다 생산성이 200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 자본이라는 게 맨주먹 두 손밖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왜 동네 슈퍼마켓이 망하고 동네 고무신 가게가 망하느냐? 자본 장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동네고 요놈이 SSM이에요, 지금.
요놈이 SSM이고 동네인데 이게 어떻게 해보냐. 자본 장비율이 달라요. 요놈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냐는 말이야. 이게 고양이 생각이 어때? 우습죠. 이게 우습단 말이야. 요 얘기예요.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 게. SSM은요,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무슨 X마트, Y마트 들어가 보세요. 동네 슈퍼하고 디스플레이 자체가 다르고 청소 상태 자체가 달라요. 우리 동네에 빵집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내가 가서 컨설팅을 했어. 아줌마,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누가 여기를 사 먹겠냔 말이야. 여기를 좀 깨끗하게 하시고, 또 빵을 2,000원어치를 샀더니 새카만 비닐봉투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빵을 여기다가 담아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내가 더 빵 장사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곧 망하겠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망해가지고 파리바게트가 들어왔더라고. 자본은 꼭 물적 자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인적 자본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하도 그래놨더니 나중에는 하얀 봉지에다가 담아주더라고. 근데 이놈의 봉지가 5,000원어치를 샀는데 터질 것 같아. 아주 막 큰 것에도 담아주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다 들어가는데, 그게 자본이에요. 그게 자본이라고요. 결국 얼마 못 버티고 망해서 나가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 장비율에 따라서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대기업이나 SSM이 부당하게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자본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드라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카, 피터 드라카. 당신을 혁신하라. 당신의 자본을 높여라.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당신을 쫓아낼 거다. 그렇단 말이에요. 시장이 당신을 쫓아낼 거다. 당신이 혁신하지 않고 자본 축적을 안 하면 누가 쫓아내느냐? 시장이 쫓아낸다. 시장이 쫓겨나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동네 재래시장이에요. 요거하고 여기하고 경쟁이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의 차이예요. 자본의 차이. 인적 자본, 여러 가지 정보 자원, 지식 자원의 차이가 이렇게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소득을 크게 제가 네 가지로 통상 나눕니다. 이쪽에 노동소득이고 이쪽에 시스템 소득이에요. 통상은 노동소득은 임금소득, 하루 벌어서 월급을 받고 주급을 받고 1급을 받는 거, 자유업, 이거 자영업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여기서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본소득. 저축을 하고 땅을 사고 어떤 상가를 사고 연금에 들고 이렇게 해서 요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 젊었을 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여기서 젊어서 일해서 여기에 자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세이빙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많지가 않아서. 요것은 기업을 만들면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게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10억 저축하면 월 얼마 정도 나와요? 은행 이자율이 한 3%밖에 안 되죠. 거기서 또 텍스 떼고 나면 세금 25% 떼고 나면 한 25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10억 저축하면. 근데 여기 10억 저축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10억 해봐야 250만 원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2,500만 원이 나오려면 얼마? 100억을 저축해내야 돼. 100억을 저축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왜? 우리나라 국민이 게을러서 천만의 말씀.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인데 전부 자식 교육에 쏟아부었어. 지금 세대가 샌드위치 세대야. 옛날에는 그렇게 퍼부으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했지만은 지금 샌드위치 세대는 자식한테 그렇게 퍼붓고 부모 봉양하고 살고 있어. 완전 샌드위치야. 그런데 지금 현재 자식으로부터 자신은 봉양을 못 받아. 왜냐하면 자식이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지 살기도 바빠 죽겠어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를 하셔야 돼. 자유를 얻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본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본이에요. 요 절구통 이게 자본이에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절구통하고 이걸 뭐라고 그러나, 공이가 있으면 별을 빻기가 쉬워요. 그런데 요거 정미소에서 기계라는 정미기라는 자본과 결합하면 이 노동자의 생산성은 수백 배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삽으로 땅을 파는 거하고 요놈이 파는 거하고 같냐 이거예요. 생산성이 달라요. 왜? 같은 노동력이 결합했습니다. 삽이라는 자본과 이 노동력이 결합을 했고, 여기에 포크레인과 이 아저씨가 결합을 했는데 아저씨의 노동 생산성은 수십 배가 돼버려요. 이게 자본과 노동의 결합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본, 지금 경제 자본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사회 자본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자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셜 캐피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본은 지금 현재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소셜 네트워크예요. 이게 네트워크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자기 네트워크 가지고 계시죠? 우리 조카, 우리 큰아버지, 우리 신우, 우리 이모, 우리 고모. 네트워크예요. 근데 그 네트워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되는 네트워크인지 돈을 써야 되는 네트워크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돈이 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돈을 써야 되는 네트워크예요. 내가 써야 되는 네트워크라고요. 그런데 이게 미들 클래스라든가 어퍼 클래스로 가면은요, 돈이 되는 네트워크가 많다는 거예요. 돈이 되는 네트워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는 여기 스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네트워크라고요. 지금 네트워크예요. 이 마케팅이 뭐야?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이 네트워크를 가져야 돼요. 이 네트워크가 뭐냐면 사회 자본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 이 양반은 프랑스 학자인데 지속적인 연결망. 오늘 만나고 내일 끊어지는 그런 연결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가 교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 이게 사회자본이다. 콜맨, 미국의 학자인데 인간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 이거 좀 어렵죠? 이 네트워크 속에서 요 자체가 뭐가 된다? 자본이 된다. 그 다음에 프란시스 후쿠야마, 요거 일본계 미국인인데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 네트워크 중에 사회자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뢰, 트러스트다. 신뢰. 저 사람이 나를 믿느냐 이게. 아까 그분한테 변호사 수임료 수억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이 문제를 맡기면 해결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스트, 신뢰예요. 그 신뢰의 바탕을 이루는 게 뭐냐? 정직, 준법, 상호 의무, 절제 이렇게 돼요. 흥청망청 쓰고 지 할 일은 안 하고 요구만 하고 이 사람을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따라서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트러스트예요.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고객하고 상대에서도 신뢰예요. 신뢰, 요 밑에 있는 것은 신뢰를 얻기 위한 바탕이에요. 정직, 도덕성, 상호 배려, 겸손, 경청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요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것이 자본이다 그랬어요. 요것이 자본이. 당신이 그래서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애터미에서의 소득의 크기는 뭘로 결정됩니까? 네트워크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질이에요. 퀄리티라고요. 우리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이 크고 튼튼해야 됩니다. 나는 네트워크 속에서 그물코의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지하게 똑똑하다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물코 하나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물 사이즈가 적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폰서와 파트너로 이루어지는 이게 자본이에요. 이걸 갖지 않으면 가난뱅이는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학자들의 이론이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 자본을 물려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없다면
내가 독립운동 하듯이 내 네트워크를, 생산적인 네트워크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브 퍼트넘. 이건 협동과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망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상호 협동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연결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이 연결망이에요. 이 연결망. 네트워크 자체가 자본이에요. 요거라도 안 가지면 맨날 돈이 들어가는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 로어 클래스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으면요. 돈이 생기질 않아요. 바로 요거예요, 이제. 바로 이 사회자본의 축적이 이 내가 속에 있는 스폰서와 파트너로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가 이게 소셜 캐피탈인데 이게 자본이에요. 이걸 갖는 게 공유 자본이라고, 공유 자본. 근데 배타적 자본이 아니고 공유 자본이에요. 공유 자본. 코먼 리소스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커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 다시 말하면 사회 자본이 요거 사회로 나가면 사회 자본이 되는데 그것의 퀄리티, 그것의 품질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인품이라든가 도덕성, 태도가 여기서 무슨 학력이 들어간다든가 전직의 경력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통하지가, 그게 자본이 안 돼요. 자, 그렇게 돼서 바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본 장비율의 차이가 나와요. 아까 삽 들고 땅 파는 사람하고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사람하고는 생산성, 프로덕티비티가 달라요. 생산성이. 그렇듯이 내 라인의 네트워크가 내 산하에 10,000명이 있느냐 70,000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잡는 고기의 양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자기 포용력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어느 때 생깁니까? 포용력은 자기가 낮아질 때 생겨요. 바다는 스스로 낮기 때문에 모든 강물을 포용할 수 있다. 바다가 높은 데 있으면 어떻게 모든 강물을 다 포용합니까? 궁변, 통구. 이건 주역에 있는 말입니다. 주역에. 궁하면 어떤 때 궁합니까? 우리는 궁하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궁하다 그렇게 해요.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이것도 궁이에요.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자, 내가 지금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자본이라고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본, 이건 내가 부모가 나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요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걸 어떻게 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키워서 사회 자본을 크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 생산성이 나옵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 그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그놈의 조직은 아파요. 아파. 통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즉 통. 아파요.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라는 사회자본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의 축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늙는 것은 내 잘못이다. 스티브 잡스는 사생아였죠. 어머니는 의도로 시집 가버리고 없고 제가 아버지는 의도로 가서 평생 안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해서 크게 유명해지니까 아버지가 만나자고 전화를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거부를 했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세계적인 갑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태도예요. 무슨 경력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학력, IQ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내 멘탈 애티튜드, 내 정신 자세가 어떻게 돼 있냐. 나쁜 태도, 요게 뭐예요? 부정적인 태도, 교만, 핑계, 게으름, 비도덕적인 요런 것은 펑크난 타이어하고 같다. 그 타이어를 갈아 끼우지 않으면 당신은 어디 데도 아무 데도 못 간다. 아무 짓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산력이 없다. 왜? 이 좋지 않은 태도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동물 구경한다고 갔다가 사자 2마리가 오는데 빵꾸가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우리 헨리 포드께서 만남이 시작이고 coming together is beginning. 계속 함께 일하는 것이 발전이고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그리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오늘 서로 만나셨잖아요. coming together 했어요. 같이 왔어요. 이게 beginning,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keeping together. 계속 함께 하는 것이 progress, 발전이고 그리고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나 혼자 단독으로 하지 말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통직불통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이 success, 성공이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 또는 소셜 캐피탈을 크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attitude. 영어 알파벳 순서 합하면 100점이 되죠. 근데 자기 능력은 1%밖에 되질 않아요. ability. 1%예요. 나머지는 전부 태도와 관련된 게 태도. 신뢰, 관용, 인간의 진실, 성실, 절제, 자제, 재심, 합력, 근면, 에티켓 이런 것들만 있으면 네트워크에 성공을 한다는데 그래도 못하겠다면 할 수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수학 함수식으로 표시하면 결국 리치, 부자가 되는 것은요. 레빈이 소득이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 멋있는 사람이 돼요. 멋있는 사람이 되면은 신사숙련대 교양을 갖춘 상식을 갖춘 멋있는 분이 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혼자 잘났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3년 뒤, 5년 뒤에 모두 2,000댁, 3,000댁, 5,000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